안녕하세요, 올바름입니다. 이번 주 투자의 생각은 테슬라 인도량과 3분기, 4분기 실적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는 현재 네이버 팀의 공식 지원으로 네프콘 이벤트를 진행 중인 게 있어서 처음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드릴까 합니다. 이번 주 테슬라에 대한 생각은 좋은 기업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3분기 인도량과 10월 18일 장 마감 후에 있을 실적에 대한 힌트를 살펴볼까 합니다. 이번 주 월요일 저녁 테슬라의 3분기 인도량이 발표됐죠. 3분기 인도량은 43만 5천대 정도로 애널 컨센 기준으로 43만 4,800대에 비해서는 훨씬 낮게 나온 것이지만 실제 게리 블랙이나 투자자들의 기대치는 이미 인도량 발표 직전에 애널리스트들의 기대치 수정으로 인해 44만 대 수준까지 낮아져 있어서 큰 하락은 없었습니다. 연간 가이던스는 180만 대를 유지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거는 YTD 인도량과 같이 생각을 해본다면 크게 중요한 가이던스는 아니었습니다. 연간 180만 대를 할 수 있다는 거는 4분기에 47만 5,900대 정도 이상을 할 수 있다는 내용과도 같았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는 기존의 계절성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좋은 바텀라인은 아니죠. 실제로는 개인적으로 50만 대 정도를 생각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지금 미국의 소비시장을 평가하자면 시계 제로인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초과저축을 다 쓴 상태에서 고금리의 영향을 충분히 받고 있고 10월부터는 학자금 대출이 상환되는 만큼 한 분기 뒤에 얼마나 수요가 줄어들지를 가늠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이죠. 현재 오토론 60개월 대출금리는 9월 기준 7.51%로 구조상 지금의 계속해서 대출 기업들이 전체 대출의 그로스를 줄이는 기조이기 때문에 기준금리는 멈춰있더라도 금융 환경에 맞춰서 조금씩 시중금리는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인도량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는 어떤 요인일까를 생각해보고 두 번째로는 지금의 소비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까 합니다. 구분해서 볼 때 이번에 인도량 적었던 것은 여러 가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모델 3 하이랜드 전환에 따라서 생산량이 줄어들었던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텍사스 사이버트럭 양산 전에 모델 Y의 조립 라인 업그레이드가 있었고 세 번째는 기가 베를린에서도 생각보다 증산이 없이 전체 설계 캐파만큼 가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텍사스 모델 Y의 경우에는 테슬라라티의 과거 뉴스를 통해 다시 체크해보면 6월 29일 날 곧 텍사스 모델 Y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생산 라인이 중단될 것이고 중단 기간은 한 5일 정도를 당시 예상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트로이를 통해서 체크한 결과 이 업그레이드는 9월까지도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델 3 하이랜드의 경우 모델 3의 생산량을 줄이고 새로운 하이랜드 공정에 맞게 업그레이드를 하느라 생산이 줄어들었던 게 1차 감소였고 두 번째로는 중국 정부에서 MIIT 그러니까 한마디로 등록이 생각보다 늦게 이뤄짐으로써 신차에 대해서 중국 내수 시장에 등록된 차량이 아니니 팔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판매가 내수 시장으로 가지 않고 유럽으로 갔던 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7월 말에 체크했을 당시에는 기가 베를린의 생산량이 이전에 비해서 이전에는 주당 3,500대 정도였는데요. 당시 이 정도였으면 3,700대 정도이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서 크게 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또한 3분기에 프리몬트에서 모델 S와 X의 생산량이 이전보다는 크게 낮아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요가 적었고 그에 따른 약간의 직접적 간접적인 감산이 있었다고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두 번째인데요. 연준과 경제 전문가들의 계획은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소비와 경제가 적당한 속도로 쿨다운 되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결국에는 지금의 핵심인 이렇게 경제를 낮추는 이유인 초과구인과 물가 수치가 안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내려와야 하며 세 번째로는 그 과정에서 실업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것을 희망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구조적으로는 계속해서 고금리가 적당한 수준의 물가나 구인구직 밸런스를 찾기 전까지는 소비를 누르는 구조로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드라이빙 시즌이었던 6월과 8월에는 급격하게 소비가 늘고 경제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전체 지수도 5월 컨퍼런스 보드를 보면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하드 데이터에 비해서 직접적인 영향력은 낮지만 102 정도를 넘어서 갑자기 6월 110 그리고 7월 114까지 급등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세부 지표를 보더라도 경제가 좋다는 언급이 23% 정도까지 크게 늘었었고 6개월 뒤의 경제에 대한 기대와 일자리에 대한 기대가 크게 늘었던 시기였죠. 그렇다 보니까 소비가 늘어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서 많은 소비를 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 단위로 재정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가에 대한 응답에서는 8월부터 나쁘다는 응답이 크게 늘기 시작했습니다. 드라이빙 시즌으로 인해서 늘어난 물가나 학자금 대출 상환을 앞두고는 소비력이 그렇게 온전하지 않음을 월 단위로 확인할 수 있죠. 4분기 인도량에 대한 생각은 모델 3와 모델 Y의 가격이나 그리고 모델 3 하이랜드의 신제품 효과로 중국과 유럽에서의 판매 증가, 그리고 모델 X의 가격 인하에 8만 달러 이하로 SUV가 들어감에 따라서 세금 공제를 추가로 받게 된 점을 생각할 때 전체적으로 인도량 자체는 더 좋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8만 대보단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마진과 매출 면에서는 전부 다 희생을 주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올해 하반기를 바라봄에 있어서 지금을 생각할 때 테슬라를 좋은 기업이지만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이유입니다. 연도의 마지막 3분기와 4분기의 지난 5년치, 6년치 계절성을 놓고 봤을 때 4분기의 인도량 정도는 약 50만 대 정도가 적정한 수준이고 이 정도면은 펀더멘탈이 크게 훼손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2분기의 인도량이 실제로는 46만 6천 대 정도로 훨씬 더 높았기 때문에 3만 4천 대 정도를 더 팔 수 있다면 가능한 수준이겠죠. 과거 기록을 생각해 보신다면 2019년 당시에 11월만 해도 모델 3 수요를 걱정하던 시절이 있었던 만큼 2019년과의 비교를 대상으로 했을 때 4분기 QOQ 15% 정도 생산하는 것은 인도량에 대한 우려를 상당 부분 줄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통화정책이 계속해서 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가고 있다고 설명드렸기 때문에 기본 기조는 연말까지 계속해서 소비자들의 소비력은 줄어든다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뚫고 소비나 GDP가 과하게 좋아질 경우 다시 초과구인으로 인한 임금 상승이라든지 물가에 대한 위험이 늘어나고 연준이 다시금 타이트한 정책을 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일론 머스크는 당연히 이런 기조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위는 막혀있는 시기라는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다운사이클이 끝나고 업사이클이 왔을 때 그 초입에 이전보다 더 많은 시장 지위, 더 독보적인 시장 지위를 가지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해자와 경쟁 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프 베조스도 당시에 아마존을 키우면서 초기에 분기가 아닌 2년이나 3년 뒤를 보고 투자했던 것처럼 머스크 또한 몇 분기의 실적 서프보다는 쇼크를 내지 않는 선에서 25년을 생각할 때, 26년을 생각할 때 롱텀 밸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자산의 연구에 집중하는 중이죠. 이에 대한 부분은 2분기에 제커리 커크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당시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롱텀 밸류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적인 기술에 지속적으로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란 말이죠. 이는 자율주행이나 옵티머스, 도조, 사이버트럭, 차세대 플랫폼, 그리고 세미, 슈퍼차저라든지 여러가지 서비스나 배터리에 대한 투자를 포함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스크는 지금은 씨를 뿌리는 구간이고 다행히 알곡이 될 만한 요소들이 꽤 많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래서 3분기와 4분기를 생각하면 오펙스가 조금 더 증가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격 인하와 더 낮은 믹스를 판매함으로써 인도량을 올리고 전기차 시장 내에서 경쟁 역량을 더 높여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량은 방어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매출과 마진에 있어서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역풍을 겪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어떤 것을 우선하고 있냐를 생각해 볼 때 단기적인 이익을 내기보다는 H백을 더 많이 구매하고 도조칩을 더 많이 주문하고 옵티머스 개발 인력을 더 많이 늘리는 것, 이런 것들이 더 좋아 보인다는 이유이죠. 그래서 최근에 나온 모건 스탠리의 영업이익률 추정 또한 9.6%에서 플랫하거나 약간 좋아지는 정도를 아주 보수적으로 가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테슬라의 차세대의 성장 동력 중에 또 하나인 에너지 사업부의 매출 비중은 10% 정도까지 내년에 오르지 않을까 예상 중인데요. 현재는 약 6%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자동차 사업부 마진 자체가 워낙에 크게 하락하고 있고
그것이 지금은 마지막으로 17.5%까지 가 있죠. 대신에 지난 2분기부터는 이제 에너지 사업부가 전사 마진율이 18.2%보다 더 높은 18.4%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전사 매출 비중을 볼 때 자동차 사업부가 85.3%이고 에너지 사업부가 6.1%, 슈퍼차저나 기타 서비스 사업부가 8.6%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사업부나 서비스 사업부의 마진이 증가하고 있는 순풍이 자동차 사업부의 판가 인하에 따른 역풍을 돌릴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볼 때는 ESS는 2030년까지 계속해서 성장 산업일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아직은 수요가 더 많은 시점이지만 연말까지의 실적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시점이죠. 원래 네프콘에 대해서는 굉장히 짧게 사실 얘기 드리고 넘어갔었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네이버 공식적인 지원을 받게 돼가지고 짧게 좀 인사를 드려볼까 합니다.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팀으로부터 공식적인 지원을 받게 됐는데요. 각 카테고리별로 이번 연휴 기간에 읽어보시면 좋을 대표 채널을 꼽는 과정에서 재테크 쪽에서는 유일하게 제가 꼽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첫 구독자의 경우에는 50% 할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기회로 조금 더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네프콘의 경우에는 제 채널에서 주간 5회 정도 이상의 글을 발행하고 있고 최근의 글을 보면 테슬라나 엔비디아, 신재생, 빅테크 전부와 그리고 최근에는 비만 치료제 섹터를 한 번에 보시기 좋은 프라이머를 발간하였고 미국 주식 투자자를 위한 주간 전략 보고서를 꾸준히 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글 몇 개를 좀 살펴보게 되면 어제 발간드렸던 엔비디아 팔로우업 자료에서는 엔비디아의 히스토리를 통해 현재 AI 부문 4번째 전성기라는 점, 그리고 빅테크 7개의 기업을 순이익을 차트화 시켰을 때 현 시점에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기업은 24년을 기대할 기업은 무엇인지, 생성 AI에서는 후발주자인 아마존이 뛰어들자마자 9월 말부터 현재 엔비디아와 AI 섹터 강세가 시작됐다는 점과 왜 아마존이 갑자기 전략을 바꾸고 안트로픽에 대한 투자를 늘림으로써 뛰어들게 되었는지, 주요 외사 의견 분석을 통해서 엔비디아의 AI 공급망 체크나 그리고 4분기 실적이 최대 어디까지 가능할지를 알아보는 글이었습니다. 신재생 자료 같은 경우에는 항상 업황 구분표를 통해서 한 번에 보기 좋도록 구분하고 있는데 업황이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을 분류를 하고 등급 제도를 통해서 등급 상향과 하향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 10월 자료에서는 유틸리티 기업군에 대해서 등급 하향을 결정했는데 해당 이유에 대해서는 IRA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었다는 점, 그리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넥스테라의 전망치 하향을 조금 언급해 보았습니다. 테슬라의 펀더멘탈 체크 자료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나가고 있고 지금까지 공부했던 자료를 눌러 담아서 한 번에 읽으시기 좋도록 정리하고 있으며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을 통째로 갈아 넣어서 준비했던 비만 치료제에 대한 시장 분석 프라이머 자료 또한 찾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비만 치료제 약물과 GLP-1이 왜 다르고 GLP-1이 왜 게임 체인저인지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이릴리 그리고 화이자나 암젠, 질랜드 파마나 베링거 인겔하임 등을 정리해서 어떤 기업이 어떤 제형이나 투약 방법별로 앞서가고 있는지를 한 번에 정리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전체 주식시장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는 VC나 예를 들어서 인플루언서계에서는 안드레 카파스라든지 샘 알트만 등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인물이나 집단의 의견을 정리하여서 읽기 좋으시도록 정리해드리는 콘텐츠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간이 조금 얼마 안 남아가지고 그리고 네이버 쪽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짧게 소개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혹은 가볍게 소식을 전해드리길 원하신다면 텔레그램을 통해서도 매일매일 가벼운 자료들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 주소로 댓글에 한번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개인적인 내용이 많았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올바른이었습니다.